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쏘는 왜 역사책을 읽는가?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 공부의 의의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쏘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역사책을 읽는 것의 쓸모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몽골 초원의 어린 소년 태무진은 배다른 형 백테르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에 대한 대가로 그 지역을 꽉 잡고 있었던 타이치우드 시족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하인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어린 태무진이 넘겨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칼을 쓴 태무진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칼을 벗게 도와주고 결국에는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무 관계도 없고 이득도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어린 태무진을 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어린 태무진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꼭 같은 시족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같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훗날 힘을 갖게 된 태무진은 이 어릴 때의 교훈을 통치에 적용합니다. 태무진은 친족 관계를 무시하고 개인의 능력과 충성도에 따라 여러 부하에게 수많은 책임을 나누어 주었다. 태무진은 현대의 서유럽 정도 크기의 방대한 영토를 통치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통일한 뒤 각각의 혈통, 시족, 부족에 내려오는 세습적인 귀족 칭호를 모두 없앴다. 이런 내용들은 어떤 대규모의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역사책을 읽는 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쓸모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잘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죠. 인간의 본성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할 때 거기서 비롯되는 어떤 역사적 장면들이 있을 것이고 그 장면들에서 현재에 적용할 만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해답이 꼭 하나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위인은 끝까지 고집을 세워서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위인은 유연하게 행동하고 빠르게 시류에 영합함으로써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버리지 않나 하는 것인데요. 오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스타일들이 각각 있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역사적 사례를 공부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신을 분석했을 때 내 스타일이 우직하게 버텨서 성공할 만한 자질과 성향을 가지고 있다 판단된다면 그와 유사한 역사적 사례들이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의 역사를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대화하면서 현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사고는 유추와 은유에 기반하고 있고 과거에 쌓아온 데이터들의 조형물들이 다시 하향식 예측 사고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잘 들어맞는 역사적 사례를 잘 축적하면 현재와 미래에 잘 대처할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세계 어디선가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리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됩니다. 전쟁이 벌어진 지역과 그 사람들에 대한 걱정도 들고 또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증시는 하락하지 않을지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쟁이 터지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하기도 합니다. 캠 피셔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분쟁은 대부분 좁은 지역에서 발생했다가 곧 해소되므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지역 분쟁이 세계 대전으로 확산하지만 않으면 10중 8구 시장 위험이 아니다. 물론 역사는 수학 공식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항상 똑같이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경향성, 대체로 그러함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도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전쟁이 터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에 기반해서 모든 전략을 짜겠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는 사람은 최소한 그런 염려가 기우에 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전략의 차이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 전략의 차이가 승패의 차이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역사를 되돌아봄으로써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될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외교, 사업, 투자, 개인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에 기반해서 여러 시나리오들을 세워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식이 아니고 항상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고 대화함으로써 어떤 해석을 내놓는 것이니까요. 그 해석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을 것이고 또 100% 정답만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봄으로써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역사에 반복되는 것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그 사람은 최근 역사에 매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이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전략을 짜고 대처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대공황 때 뉴욕타임즈의 신문기사입니다. 이 신문기사는 워런 버핏의 사무실에 액자로 걸려져 있습니다. 버핏은 역사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그 교훈을 상기시키려고 이 오래된 신문을 액자 처리해서 항상 보이는 곳에 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생각이 납니다. 역사는 제왕의 학문이다. 실제로 과거의 왕들은 역사를 비중 있게 배우기도 했고요. 현대로 와서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 또 가끔 역사학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학, 정치학 복수 전공자이고요.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하버드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제왕학이니 대통령학이니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자리든 리더의 자리라면 이 실무적인 기술적인 역할을 초월하여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 자리이고 주변에 참고할 거리가 없을 때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교훈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책 센스메이킹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깊숙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예술적 유산, 역사, 관습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세계를 상대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해외 현지에 생산 공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외교 무대에서 뛰는 분들도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 어떤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우는 전략은 사상 누각일 것입니다. 이 정도가 오소가 생각할 때 이 역사책을 읽을 때의 쓸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소는 이런 쓸모들 말고 더 큰 쓸모를 역사책에서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역사책을 읽는 것은 즐겁다라는 것이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역사 속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 드라마 보듯이 역사책 혹은 역사 소설들을 재미로 읽고 있습니다. 이런 숨구멍이 있다는 것이 삶의 큰 활력소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소는 이런 이유들로 역사책을 읽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소개드린 역사책들은 분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한 10권에서 20권 사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역사책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